여러분, 화학 반응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일정한 비율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 합성을 생각해 봅시다. 암모니아의 경우 질소 1몰과 수소 3몰이 반응해서 2몰의 암모니아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암모니아 1톤을 합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질소와 수소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필요한 물질의 양을 계산하는 것을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양적 관계라는 것은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를 이용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으로, 양적 관계에서는 몰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량이나 기체의 부피도 고려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 몰수, 즉 물질의 양은 질량으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몰수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물질의 몰 질량을 곱해주면 질량으로 변환이 가능하고, 다음 영도시 1기압 그리고 기체라는 조건 하에서는 22.4리터를 곱해주면 부피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량과 부피도 이 양적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량을 이용한 양적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메테인이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에 32g의 메테인이 완전 연소되었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메테인의 몰 질량은 16g/몰입니다. 해당 질량을, 즉 32g을 메테인의 몰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메테인의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즉 32를 16으로 나누니까 2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 계수비로부터 메테인과 이산화탄소의 반응 몰수비는 1대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메테인 1몰이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 1몰이 생성된다. 메테인 2몰이 반응했다.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2몰이었다는 거죠.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2몰이었고, 몰수를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의 몰 질량인 44g/몰을 곱해주게 되면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88g이었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량을 양으로 변환했고, 양과 양 사이의 계수비로부터 양을 생성물의 양을 계산했고, 다시 그 생성물의 양을 질량으로 바꿈으로써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피를 이용한 양적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수증기가 생성됩니다. 이 반응에서 수소기체 4.48리터가 충분한 산소기체와 반응해서 수증기를 생성할 때 반응한 산소기체의 부피를 계산하라고 했네요. 화학 반응식을 살펴보면 반응한 수소와 산소기체의 비는 2대1입니다. 그리고 생성된 수증기는 2라고 볼 수 있네요. 반응비가 2대 1대2입니다. 4.48리터의 수소 기체의 경우 몇 몰인지 계산하려면 그 해당 부피를 22.4리터 1몰당 부피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0.2몰이 나오고요. 이때 반응한 산소 기체의 몰수의 경우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의 반응비가 2대 1이라는 것으로부터 0.1몰이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한 산소 기체 0.1몰의 부피는 얼마냐? 다시 부피로 바꿔야 되죠. 다시 부피로 바꾸려면 22.4리터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2.4리터 per 몰을 곱해주면 반응에 사용된 산소 기체의 부피는 2.24리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보면 부피로 주어졌고 4.48리터, 이를 22.4리터 per 몰로 나눠져서 양으로 바꿨으며 양과 양 사이의 계수비, 즉 2대1이라는 것으로부터 반응한 산소 기체가 0.1몰이라는 걸 알았고, 그 0.1몰에다가 22.4리터를 곱해서 2.24리터가 반응했다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서 배웠던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정보에서 계수비와 부피비는 같았습니다. 혹은 몰수비와 부피비는 같았습니다.
수소가 4.48리터 반응했다면 그대로 부피비는 2대 1이기 때문에 4.48리터, 그의 절반인 2.24리터라고 바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계 반응물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계 반응물이라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것, 즉 부족한 것으로서 생성물의 양을 결정합니다. 왜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냐? 먼저 소모되어서 반응을 멈추게 하는 반응물이기 때문인데요. 에탄올과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에탄올의 완전 연소 반응식의 개수를 1, 3, 2, 3으로 구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주어진 반응물의 질량이 46g의 에탄올과 48g의 산소 기체였다고 할게요. 46g과 48g을 몰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질량을 몰수로 바꿔야 된다. 어떻게? 몰 질량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에탄올의 몰 질량인 46g/몰을 그리고 산소 기체의 몰 질량인 32g/몰을 각각 나눠주게 되면 주어진 질량의 에탄올과 산소 기체가 1몰과 1.5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탄올 1몰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 기체의 몰수는 몇 몰입니까? 3몰이 필요합니다. 근데 1.5몰밖에 없는 거죠. 즉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 그게 뭐라고요? 한계 반응물입니다. 그러면 한계 반응물이 양을 결정하겠죠. 뭐의 양을? 생성물의 양을 결정할 겁니다. 만약 산소 기체가 3몰이 있었다면 이산화탄소가 2몰과 그리고 수증기가 3몰이 생성되었을 텐데 3몰만큼의 산소 기체가 있지 않고 1.5몰밖에 없죠. 절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개수에 해당하는 양의 절반만큼씩 다 생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의 몰수는 각각 절반에 해당하는 1몰과 1.5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더군다나 반응한 에탄올의 양 같은 경우에는 전체 1몰이 다 반응하지 못하고 그의 절반인 0.5몰만 반응하고 나머지 0.5몰은 반응하지 못하고 남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